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떤 책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이번엔 2020년 원주 한도시 한 책 읽기 선정도서입니다. 맹탐정 고민상담소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주 한도시 한 책 읽기 선정도서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이 책을 선정했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 행사 책이 됐으면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자, 2004년부터 17년째 진행 중인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원주 시민이 한 해 동안 선정된 책을 읽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과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선주 작가의 맹탐정 고민상담소는 명석한 추리력과 뛰어난 관찰력은 물론 남다른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탐정 맹승지의 사건 일지를 내용으로 담아가고 있으며 14살 소녀 맹승지의 눈으로 바라본 어른과 아이들의 세계 속에 담겨진 고민과 생각들을 담백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선정도서 외에도 도서선정위원회 추천도서 14선이 함께 소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죠. 네, 그래요. 그렇다면 이선주 작가 좀 간략하게 또 설명해 주시죠. 자, 글을 쓰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작가가 되셨다고 하네요.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는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좋다고 생각하며 많이 말하고 많이 듣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합니다. 장편소설 창밖의 아이들로 제5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소설 맹탐정 고민상담소와 동화 그냥 베티, 그림책 외치고 뛰고 그리고 써라 등을 썼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맹탐정 고민상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자, 중학교 1학년 맹승지는 명석한 추리력과 뛰어난 관찰력, 남다른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산이군의 유일한 탐정입니다. 탐정으로 유명해져서 얼른 이 마을과 답답한 가족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맹탐정의 꿈이죠. 맹탐정의 가족은 얄미운 8살 동생 맹승현, 타지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언니 맹승옥, 맹탐정이 싫어하는 말만 귀신같이 골라하는 엄마와 자아인지 짜장인지를 찾아서 집을 나가 방황 중인 아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승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할머니가 있죠. 할머니는 맹탐정이 외롭다고 하면 승지가 외롭구나 해주고 엄마가 머리가 나빠진다고 주지 않는 커피도 얼마든지 내어줍니다. 커피 한 잔 마셨다고 나빠질 머리면 안 마셔도 이미 나쁜 거란 명쾌한 논리로 말이죠. 윤미의 핸드폰 분실 사건을 시작으로 맹탐정의 본격적인 활약이 펼쳐집니다. 사건의 본질을 잠시 오해하거나 순대염통의 맛에 취해 미행에 실패하는 등 약간의 난관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인정을 받은 맹탐정. 이제 사건 의뢰가 빗발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황당한 의뢰가 줄을 잇게 되죠. 예. 황당한 일에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겁니까? 자, 다음으로 맹탐정을 찾아온 사람은 산이중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영은 언니입니다. 산이군 학생이면 누구든 성적을 잘 받아서 정주시로 진학하기를 소망하는데 웬일인지 영은 언니의 엄마는 언니가 정주시로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엄마가 정주시에 살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걸 좀 알아다 줘 라는 의뢰를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의뢰는 다음은 실종된 자아를 찾아달라는 친구 인회의 의뢰입니다. 다음 달에 서울로 워너원 콘서트를 보러 가는데 그때 자기의 자아를 꼭 데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까지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군요. 이 책 좀 어떤 관점에서 읽으면 좋을까요? 자, 뭔가 깊게 생각하고 읽을 건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책 속의 주인공인 여자아이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이 일반 추리소설처럼 엄청난 음모나 반전 등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공과 조연을 막론하고 작품 속 인물 하나하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이선주의 문장은 독자의 내면으로 직진하는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가 한도시 한 책 읽기 17년째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선정도서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좀 어떤 책들이 그동안에 있었죠? 자, 소설로는 오목누기의 사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페인트, 체리새우, 담을 넘은 아이, 별을 지키는 아이들, 가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중력, 우주로 가는 계단, 오직 두 사람, 지니, 시집에서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수필집 중에서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시간의 강가에서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 또 여러 장르의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이 책이 안 됐으면 이 책들이 됐을 것 같아요. 페인트, 가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로 가는 계단이라는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페인트 어떤 소설입니까? 자, 소설의 제목인 페인트는 부모 면접, 페어런츠 인터뷰를 뜻하는 소설 속 은어로 재산이 많으면 좋은 부모인지, 인품이 훌륭하면 좋은 부모인지, 부모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지 생각하게 하며 부모의 그늘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운 10대의 억압된 심리를 위로하는 동시에 흥미로운 전개로 해방감을 맛보게 하는 자아균형을 찾도록 이끄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에서 설립한 NC센터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생각 깊은 17살 소년 제누가 센터의 모든 아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 방문한 예비 부모를 면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죠. 제누는 13살 때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페인트를 치러왔지만 진심으로 자녀를 원하지 않으면 입양을 통해 정부로부터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데만 관심이 쏠려 있는 예비 부모들에게 번번이 실망을 해왔습니다. 20살이 될 때까지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며 홀로 센터를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인 제누. 남은 시간은 2년 남짓인데 과연 제누는 제대로 된 부모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가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자, 가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서는 주디와 친구들이 이야기를 통해 가짜뉴스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퍼지며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투심에 시작된 사소한 거짓말로 인해서 진민의 빵집 아르바이트생 언니가 일을 그만두게 되고 진민의 빵집도 한동안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민의 빵집에 밀가루를 대던 초록모자 아저씨까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죠. 가짜뉴스의 영향이 가짜뉴스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지역사회까지 미치는 상황을 통해 가짜뉴스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주딘의 반 아이들은 가짜뉴스 때문에 반반으로 나뉘고 가짜뉴스의 폐해를 몸소 느끼며 스스로 팩트체크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뉴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따라서 비판적인 자세로 뉴스를 듣고 판단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주로 가는 계단, 좀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는 사고로 온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지수가 나옵니다. 우리 우주 외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평행우주 이론에 빠져들죠. 가족들이 다른 우주에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믿음은 지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평행우주 이론을 계기로 과학을 좋아하게 된 지수는 아파트 계단에서 우연히 이웃 물리학자 할머니를 만나 둘도 없는 친구가 되고 일상의 활기를 되찾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의미를 알 수 없는 암호 메시지만 남긴 채 갑자기 사라져버리죠. 소중한 사람을 또다시 잃고 싶지 않은 지수는 더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사건을 추리하며 할머니가 남긴 단서의 암호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일상과 복잡한 과학이론을 탁월하게 조화시키는 문학만이 가능한 방식으로 과학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장면들로 과학에 갇히지 않은 인간 이야기는 심사평을 납득하게 합니다. 평소 과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어린이 독자들도 지수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매력 넘치는 이야기에 푹 빠져들 거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020년도 원자원도시 한 권 읽기 선정도서죠. 맹탐정 고민상담소 소개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뭐 페인트, 가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또 우주로 가는 계단 좀 짤막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도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자원자고였고요.